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이 시각 과연 어떤 뉴스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5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크리스마스 이브가 가장 먼저 올라와 있고요. 송일국 3등이 달려 북한 인터넷 또 다운, 박한별, 그리고 직지농협 악질 파문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중 가장 뜨거운 뉴스 그 첫 번째는 송일국 3등이 달력입니다. 배우 송일국의 새 쌍둥이, 이제는 국민 3둥이인 대한민국 만세. 이 귀여운 아이들이 모델로 나선 2015년 달력이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송일국 3둥이 달력 사진 속에는 한복을 곱게 입은 모습, 열차를 타고 있는 모습, 빨간 내복을 입은 모습 등 정말 다양하고 귀여운 모습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당초 연하장 개념으로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려던 계획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판매용으로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온라인 마켓을 통해 예약 판매되고 수익금은 사회공헌 분야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귀여운 아이들을 매일 볼 수 있겠구나. 달력도 없고 기부도 하고 당장 사야겠다. 이거 하루 만에 다 팔리는 거 아니야? 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뉴스 그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직지농협 악질 파문입니다. 지난 10월 직지농협의 악질 경영을 밝힌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국농협노조 대구 경북본부는 김천 직지농협 앞에서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이들은 직지농협 조합장이 수년간 악질 경영을 일삼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하 여직원을 집단 따돌림하고 과장임에도 창구 안내, 공동선별장 청소, 마트 개선원 등으로 인사 발령을 했으며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강제로 연차 휴가를 보내고 대기 발령을 했고 다른 직원의 횡령을 누명 씌워 해고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와중에 해당 농협 임원이 성희롱을 하는 사건까지 터졌다며 행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여직원은 농협을 상대로 징계 무효 및 해고기간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과 함께 조합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고 조합장도 이 직원을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국회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국회 무대를 활용해 합법적인 정치 투쟁을 벌이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도남마 하종대입니다. 옛말에 사람을 보려고 하던 그 후반생을 보라고 했습니다. 통진당의 후반생, 즉 통진당의 해산 이후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오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통진당의 실체와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직접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소장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하 의원님 오늘 엄청 바쁘셨는데 어렵게 제가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하 의원님 오늘 핵폭탄을 하나 터뜨린 셈이에요. 예. 자, 핵심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2011년에 네. 통진당 통합 과정이 있었고 연이어서 야권 연대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후보 단일화를 위한 야권 연대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것에 대한 각본이 있었다. 예. 그 각본이 북에서 내려왔고 네. 마치 영화를 찍듯이 그 각본대로 거의 100% 다 진행이 됐다. 거의 100% 그대로 진행. 거의 100% 진행이 됐다. 예. 저도 이 문건 내용을 쭉 읽고 너무 영화 시나리오처럼 자세해서 네.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것이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영화 찍듯이 똑같이 현실화됐다. 네.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궁금한 게 북한의 어디에서 그 지령문이 내려온 겁니까?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지하 조직, 네. 지하 당 조직 이런 걸 관리하는
북한에 부서가 있고요. 네. 그 부서 이름이 225국입니다. 225국. 왜 225냐? 노동당 225국인가요? 통전부 225국입니다. 아, 통전부, 통일전선부. 예. 그 수장이 오늘 박지원 의원이 만나려고 했던 김양건입니다. 아, 예. 네. 거기에서 내려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내려온 겁니까? 이메일로 보냈고요. 예. 암호화해서 네. 그림 파일로 변조해서 보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스테가노그래피인데 어쨌든 그림 파일인데 예. 그걸 해독하면 문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 왕재산 조직인데요. 지하당 조직이. 예. 왕재산 조직의 총책인 김덕용 씨입니다. 아하.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아, 그때 간첩단 사건이었던 왕재산 사건. 그렇습니다. 거기에 총책을 통해서 내려온 거다. 총책 핸드폰에 예. 암호가 해독된 예. 문서 일체가 있었고 예. 그것이 압수된 겁니다. 제가 공개한 건. 그러니까 암호는 스테가노그래피요? 그렇습니다. 문서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아, 그림으로 왔는데 그거를 다시 해독을 하면 문서가 된다. 사진으로 왔는데 예. 딱 해독을 하면은 문서가 쫙 뜨는 겁니다. 아하, 상당히 그렇습니다. 진화된 그런 그렇죠. 어떤 지령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우리 옛날 사극에 예. 물에 넣으면은 글이 쫙 뜨는 예. 뭐 그런 기술입니다. 그때 보면은 그 총책부터 해서 5명이 결국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게 유지가 났죠. 그렇습니다. 유지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왕재 상권의 그 총책, 이 사람이 결국은 전달을 해서 통합진보당 또는 다른 지금은 뭐 정의당도 있고 여러 민주노동당 당시에 이런 여러 야권에 있는 당들이 서로 통합을 하는데 그 처음 실현 계획이 거기에서 있었다. 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지령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지령문은 북한 당국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상대로 대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이것만 하면 어떤 야당이라도 같이 한번 직접 통합을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합의 원칙으로 제시한 거죠. 수용하면 용납을 해라. 자, 이거는 그러면 어느 야당, 어느 쪽과 이 염두에 두고 이런 지령이 내려온 이 겁니다. 부분은 예. 이제 그 당시에 통합의 3대 주체가 있었는데 네. 유시민 쪽의 국민참여당, 예, 국민참여당, 노회찬 심상정의 진보신당, 예, 진보신당,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민주노동당이죠. 통일당의 전신. 예, 3당이 5월 31일 날 네, 진보당 건설을 위해 대통합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만듭니다. 네. 이때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아하.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 정도로 하면은 오케이를 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북한을 뭐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거, 그런 거 안 되고 북한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상대로 이렇게 인정하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북한에서도 야권 통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겠다 해서 지령을 내린 거죠. 근데 워딩이 거의 비슷합니다. 워딩이 그대로 예, 왔다. 예, 이거죠. 말이 거의 그러니까 바로 지령을 받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주면 네. 사실 표현을 좀 창의적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통진당 쪽은 맹목적으로 똑같은 말을 쓰는 문구가 겁니다. 들어가야 문구를 된다.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지령 한번 보죠. 자, 두 번째는 보면은 유시민 전 의원, 그렇습니다. 유시민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던 그때 국민참여당이죠. 여기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 노무현 정부 시절 과오 내용을 공개 반성하라는데 어떤 거가 과오 내용이라고 하는 뭐 거죠? 대표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했고 예. 이라크 파병했고 아하, 그거는 과오다 북한에서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유시민 씨가 그때 그러면은 그 반성을 하고 들어간 겁니까? 자기 아버지를 부정을 했습니까? 노무현 아버지는 누구를?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한 일을 잘못했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했죠. 결국은 그대로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참여를 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집요하게 유시민한테 쪼은 겁니다. 아하, 반성 안 하면 합당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유시민이 결국 굴복을 한 거죠. 굴복하고 들어가게 된 거다. 두 번째도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보죠. 자,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는 무슨 정부를 같이 구성하자 이런 게 아니고 국회의석 아주 진보 세력의 국회의석을 몇 석이라도 따는 게 이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당시에 진보 진영 내부에서
연립정부 구성해서 장관을 나눠 먹자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 네. 그게 더 중요한 목표다. 아하. 그게 아니고 국회의원의 숫자를 더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 예.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예. 그 논쟁을 북한에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아, 국회의원을 늘려라. 장관이 중요한 게 장관이 아니다. 필요하지. 아. 이건 식민지 정부의 장관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 아, 그 한 사람 가지고는 정부에서 힘을 쓸 수 없으니까. 몇 명이라도. 예, 몇 명이 있더라도. 대신 국회에 들어가서 합법투쟁의 교두보를 예. 만들고 밖에서 민중투쟁을 도와줘라. 예. 그래서 국회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이석기가 지하에 있던 이석기가 지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죠. 자, 여기에 보면은 북한을 만약에 반대하거나 북한의 소룡론이나 세습론 이런 거를 비판하는 세력 이런 데는 종파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악질 종파분자라고. 악질 종파주의자. 이분들은 북한한테 훈장을 받은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북한에 훈장 받았던 아니 북한한테서 악질 종파분자니까 예. 철저하게 이제 이 사람들은 반북 입장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예. 결국은 이 사람들은 같이 하지 못했네요. 아니요. 여기 지금 없는데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통합에 합류를 시켜라. 예. 반대를 하더라도 예. 시간이 일단 통합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고립해서 축출을 시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 처음에는 마치 대통합인 것처럼 하고 그렇죠. 하다가 나중에는 고립시켜 내보내라. 그렇죠. 그것도 그대로 됐습니다. 아. 실제로 합당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조승수가 탈당을 합니다. 예. 결국 조승수 전 의원은 예. 가장 대표적으로 종북 세력들, 이 통진당 세력을 비판하고 그렇죠. 탈당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한석구 민주노총 연대사업국장 같은 경우에도 진보신당의 사무총장을 맡았지만 결국은 나온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아프게 비판했던 종북 예. 세력을 진보 진영 내에서 비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악질 종파분자라고 알겠습니다. 거명하고 있는 자, 거죠.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예. 자, 이거는 사회당이 우리가 있었네요. 그게 아주 예. 보수 정당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모르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나 반자본주의하고 또 동시에 반조선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쪽에 있는 정부도 반대하지만 북쪽도 반대한다 이런 취지네요. 그렇습니다. 북을 사회주의라고 안 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사회주의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쪽은 결국은 나쁘게 본 거네요. 그렇죠. 반조선 노동당이니까 저 사람들은 미국의 조정을 받고 저러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자기들을 반대하니까 이건 미국에서 배후 조정 받는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치는 거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기들을 반대하면 무조건 몰아치고. 마치 저 김일성 때 숙청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친소파, 친중파 해가지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하. 박헌영을 미제 간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딱 몰아치고 그렇게 보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네요. 예, 예. 자, 마지막 하나 볼까요? 예. 지금 보면은 진짜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 그리고 종북으로 비판을 세게 받을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지령문이에요. 이런 그렇죠. 때는 전체적으로 종북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지금 통진당 세력들이 많이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일탈, 개인의 일탈이라고 예. 그 헌재 최후변론에서 이정희 대표가 얘기했듯이 똑같습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영향이다. 네. 전체는 문제가 없다. 예. 이것도 결국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하는 그런 주장이다. 이런 얘기네요. 어쨌든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예. 자, 이준혁 부원장님. 네. 지금 하태경 의원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결국은 2011년 이후에 야권 통합이나 아니면 국회 진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거다. 이런 얘기네요. 우리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사실은 제기를 했었죠. 그런데 네. 이번에 우리 하태경 의원이 그전에도 계속 제기했었습니다. 아니, 우리 예. 충분한 이런 의심과 이런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죠. 의심을 했었는데 증거를 그런데 이제 내놓은 우리 거다.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몇 가지의 문건을 결정적 문건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적 증명해 낼 수 있는 이제 예. 정말 이번에 큰일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뭐냐면 저도 이 프로에 나와서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인 여의도 국회에 네. 혁명 조직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이석기 같은 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앉아 있는가?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네. 이 흐름을 보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북의 이제는 드디어 밝혀진 게 북의 지령을 받은 종북 추종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당시에 소위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3개 정당에 암묵적으로 북의 지령을 침투를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를 앞뒀던 민주당은 네. 당시 이 3개 정당이 유지하고 있었던 국민 지지율이 약 3%대였습니다. 아, 네. 이게 유효 투표수로 보면 한 100만 표 정도. 네.
이게 결국 대선에서 그리고 또 총선에 보면은 1%의 차이를 두고 당락이 갈려지는 선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예. 총선 과반 승리 그리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선 승리에 급급했던 당시 민주당은 네. 이런 소위 말하는 숙주의 노릇을 자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16석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지역구 의석을 배분을 해줍니다. 예. 결과는 나중에 지역구 7석 그리고 비례대표 6석 13석을 차지하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때에 뭐냐면은 사전에 많은 것들을 또 요구를 합니다. 뭐냐면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미 FTA 네.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허.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우리 안보상에 굉장히 중추 역할을 해야 될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해야 된다. 아, 이런 것들을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당하고 그런 투쟁에 당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그 모든 소위 진보 좌파 정당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고 이 야권 연대를 성사를 시킵니다. 네. 근데 참 결과는 뭐냐면 그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만약에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으면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하고 당시에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이렇게 연대한 야권이 약 한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예. 당시 새누리당은 약 38%의 지지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네. 결정적으로 총선 실패와 대선 실패로 귀결을 할 뻔했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이제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이제 핵심 인물이었던 이정희, 이석기를 대표로 하는 그 지역에서 유령 투표, 조작 투표, 그 다음에 유권자 연령 조작 예.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네. 또 비로 대표자가 우리의 해군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수호해야 할 대다수의 우리의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이 소위 19대 총선에서 표의 응축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가반을 확보한 겁니다. 예. 그 이면에는 또 하나 제가 이 부분 꼭 좀 말씀드리고 가야 예. 되겠는데요. 예. 그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뭐냐면 공동정부의 구성이었습니다. 예. 결국 12월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은 당시에 공동정부를. 이정희 대표가 예. 암묵적으로 하고 다녔던 얘기가 통일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적어도 우리 소위 진보 좌파 정당에게 줄 줘야 것이다. 된다. 공동정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종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이제는 앉혀달라. 어떻게 보면 북의 지령을 받은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간첩 행위를 한 정치 분자들이 결국 뭐냐면 그런 소위 이 백주 대한민국에 그런 것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 참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지난 대선의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에 망정이지. 예. 만약에 이것이 상당히- 그렇게 넘어갔다면 예. 지금쯤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는가. 알겠습니다. 저는 상상하기도 자, 끔찍합니다. 최인 소장님. 네. 지금 이종혁 부원장이 얘기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의 민주당이 네. 종북 숙주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북한의 지령문을 보면은 그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숙주 역할보다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는 뭐 회도남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예. 오늘 사실 이 자리가 제일 불편하고 힘듭니다. 아, 예. 이게 정말 하태경 의원님 그 말씀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방금 말씀대로 종북도 아니고 친북도 아니고 완전히 간첩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간첩 행위라는 거죠. 예. 지령을 받고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민주당이 뭐 놀아났거나 혹은 뭐 같이 이게 한 문구로 갔다는 내용인데 참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예. 이게 과거 군사정부 시절이라면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구심을 갖고 예. 과거 조작이라든지 시절 아니면- 조작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21세기에 완전히 민주화되고 이제 개방화된 사회인데 이런 사회 대한민국 OECD과 지금 뭐 10위 강국인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구체적이다. 예. 너무나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체적이고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 맞아떨어졌다. 예. 하나.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민주당은 설명해야 되고 예. 또 이 종북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간첩의 오해를 받게 된 이 진보 정당은 어떻게 이 부분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될 건지 예. 저는 완전히 진보가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생일대의 예. 기로에 놓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 예. 오늘 발표하시고 지금 태도남마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시청자들한테 아주 조목조목 맞습니다. 예.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건 왕대산 사건 이 지령문을 받은 총책 이거는 2011년 2월에 터졌잖아요. 2월에 지령 1년을 받고 지령문을 7월에 터졌죠. 사건이 7월에 터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수사당국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야권에서는 이 지령문대로 움직였다. 그렇죠. 그러면은 왕재산 사건 그 5명 간첩 이후에도 북한에서 지령을 받는 어떤 루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 이 지령문이 당시에 전문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아, 그때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령문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당시 그 당사자들, 예. 왕재산 당사자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 만약에 이 공개가 됐다면, 당시에 큰 문제가 됐다면 북이 작전을 바꿨겠죠. 네. 근데 북이 작전을 안 바꾼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문이 아하. 공개가 안 됐다. 예.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거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달에 다 검거됐다. 네.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검거된 사람이 5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 총책이나 어떤 사람이 통진당 다른 사람들한테 내용을 줬을 가능성, 네. 연계됐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독자적인 대북 라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독자적인 내동. 그렇죠. 통진당 조직이 내부라든지 있어요. 외부에 이런 다른 거죠. 지하 조직이 있을 예. 가능성. 다른 지하 조직 왜냐하면 외부에. 북한이 예. 이 전문 용어로 단선 연계 복선 포취라 그럽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선 연계 복선 포취. 복선 포취. 예. 포취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선으로 이 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1심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북한에. 예, 통일당 그렇죠. 내에. 예. 사실 민노당. 예. 왕재산 있잖아요. 예. 또 새로운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네. 이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왜냐하면 예. 지하 조직 대 지하 조직끼리는 서로 안 섞습니다. 네. 북에서 막 씁니다. 예. 왜냐하면 섞으면은 혼란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예. 왕재산 문건이 다른 지하 조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연계가, 독자적인 연계가 있고, 예. 그 세력이 그 이후의 집행 과정을 네. 주도한 겁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까요? 이석기 아로 계열이 네. 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국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같이 활동하는 암묵적 동조자들이 수만 명에 이릅니다. 네. 왕재산 사건이나 1심의 사건들은 단일 간첩 사건으로 끝났지만 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침투해 있는 종북 세력은 네. 훨씬 이거보다 다변하고 복잡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숫자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이미 국내에 압력을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의 헌법 가치 속에서 존재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당이 네. 결국 뭐냐 하면 이런 지령에 움직이는 이들의 종북 세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북한 추종 세력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과 정치적 연계가 되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합법적 방식으로서 의회를 진출하고 그리고 또 아로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유사시 대한민국의 전쟁 발발 시에 후방을 교란하고 폭파하고 네. 이런 등등이 지금 현재 버젓이 행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네. 빨리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구들도 네.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국민 안전처도 만들고 국가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방과 안보가 무너지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좀 명명백백하게 이 실상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가? 예. 여기에 우리 독보석이 진짜 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까지 침투했는가? 이것을 차제에 명백히 좀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점검하고 있네요. 네. 대청소를 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는 궁금해서 한번 하의원님께 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야권 연대가 북한의 지령의 시나리오대로 계속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혹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어차피 야당은 항상 야권 연대를 시도했었습니다. 진보 세력들끼리. 네. 그렇게 왔는데 이 북한의 지령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우연히 맞아 일치냐? 떨어지는 부분이 좀 없는 건지 네. 이게 지령에 따라서 했다. 아니면 지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된 거냐 아니면 우연의 일치냐 이런 질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네. 만약에 지령을 받았다면 예. 정말 일일이 그 순간순간 전화를 수시로 연락을 해가면서 그렇게 긴밀하게 야권 연대를 같이 공조를 맞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봅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예. 여기에 보면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노당 이름은 포기해도 진보적 민주주의 이름은 포기하지 마라. 어허. 근데 결국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번 헌재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였잖아요. 예. 이적성을 입증.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면 결국은 처음에는 연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식 사이드로 사회주의를 가는 거죠. 추구하는 그런 노선이죠. 그런 예.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네. 본사에 문의하라. 그러니까. 본사가 225 북한입니다. 북한이죠. 네. 북한한테 문의하고 그다음 지침을 수행하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시나리오대로 간 이유는 이 시나리오를 집행한 세력이 통진당이잖아요. 예. 민노당 당시에는 그 당인데 그 당이 야권 연대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아하. 야당이 다른 데가 민주당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국민통합당이나 뭐 그런 데서 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세력, 민주노동당 세력, 지금의 그렇죠. 통진당의 세력이 주도 세력이 주도했고 예. 요구한 것이 대부분 다 관철됐다는 것이고 캐스팅 보드를 통진당이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게 해주세요. 우연의 일치가 예. 아니라요. 여기에 첫 번째 지령문에 한반도 북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상대로 북을 대하는 자세를 견지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종북 세력들이 통일을 얘기를 할 때 상생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상생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네. 북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통일론이거든요. 예. 우리의 통일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두 번째 지령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가오 내용에 대한 공개 반성을 요구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서 요구한 정책적 사안이 뭐냐면 한미 FTA 반대, 아하. 그리고 제주도 파병. 해군기지 반대, 예. 건설 반대, 그리고 이라크 파병 반대.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우연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보기가 어렵다. 예. 예, 아니, 알겠습니다. 질문한 겁니다. 저도 우연이라고 보잖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시무시한 그래서 내용들이기 저도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게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공적 중에 한미 FTA 추진인데 예. 야당이 민주당이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승계한 건데도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인데 왜 이제야 알게 된 겁니까? 저렇게 엄청난 내용인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IT 강국 아닙니까? 지령, 이메일 오고 간다? 진즉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게 다 왜 이렇게 그전에는 그러면 이게 소홀히 여기 다 잡아낸 거죠. 예. 예. 잡아냈고 법원에는 다 제출됐는데 네. 전문이 공개가 안 된 겁니다. 아하. 전문이. 그동안에 2011년에 다 잡아낸 거예요. 2011년에 그거를 하태경 의원이 제가 이번 뒤늦게 헌재 증거 자료로 제출돼 있는 걸 확인하고 예. 헌재에서 5월 8일 날 이 증거 자료가 채택이 됩니다. 예. 지령문이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누구나 관심 있게 유심히 보면 알 수 있는데 예. 제가 그래서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좀 그럼 달라. 그 내용 예. 다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신 겁니까? 전문을 전문. 다 공개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전문을. 예. 자, 숨겨놓은 게 있으면 여기 아유, 이 자리에서 숨겨놓은 한번 거 하시라고. 하 의원님. 그, 아 잠깐 지령문이 수십 개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령문은 또 수십 개예요? 예, 다른 게 더 어마어마한 내용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뭐 그렇습니까? 한번 제일 어마어마한 내용이 예. 뭐냐면은 예. 2014년까지 예. 그 폭동을 준비하라예요. 2014년까 폭동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무기를 탈취하고 예. 무기를 확보해 두고 인천에 저유소를 장악하고 예. 이게 인천 거점이거든요. 예. 왕대산이. 인천에 TV 방송국을 장악하고 할 준비를 끝내놔라. 그러면 RO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결국은 준비하라 이런. 그래서 예. 이석기 아로 모임에서 폭동 논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쾌도에 그 문건도 다시 가지고 나와주세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번 지령문에서 상당히 재밌는 대목이 우리가 상당히 진보적인 논객 그리고 정치인으로 알려지는 그런 유시민, 노회찬, 조승수 전 의원 이런 분들을 북한에서는 종북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까놨어요. 북한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 심상정 의원은 비판 대상에서 빠졌고요. 예. 노회찬 의원 들어갔는데 왜냐? 예. 2010년 지방선거 할 때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로 나갔어요. 예. 심상정 의원은 탈퇴해서 사퇴. 야권 단일화를 했죠. 예. 네, 노회찬 의원은 끝까지 독자 후보로 갔어요. 예.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종파분자다. 노회찬 같은 일이 다시는 안 생기게. 왜냐하면 PD 계열은 독자적으로 갔어요. 항상. 네. 이게 야권 단일화에 잘 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바뀝니다. PD 계열도 단일화에 응하는 식으로. 예. 북체제의 특성이에요. 제가- 자기가 우선에 조금이라도 일탈을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더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그렇죠. 평론가 어떻게 보면 이 지령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지령문을 보면. 제가 지금 보면은 통진당의 해산 결정, 헌재에서 결정한 이후에 통진당 세력들이 보면은 민주주의의 사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뭐라 하냐면 이거 정치보복이다. 정치보복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보복의 끝은 어디입니까?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주십시오. 저는
패배한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도 모두 감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공안 광풍에 몰아넣지는 마십시오. 자, 하연. 지금 헌재 결정 이후에 통진당 세력들의 저런 반응, 즉 민주주의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혹시 지금 지령문을 쭉 보면은 이런 것들도 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 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걸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정희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상황이 최후의 패배가 아닙니다. 본인은 지금 이게 마지막 패배고 네. 이제는 밑바닥이 없다. 예. 이제 올라가는 길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단결시키고 자기 세력을 응집시키기 위해서 약자 코스프레, 그죠? 열사 지금 흉 따라하기 이런 걸 하는 건데 예. 앞으로 더 참담하고 처절한 패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예. 뭐냐 하면 어차피 종북의 끝은 북한 정권이 민주화될 때 이 종북이 끝이 나는 겁니다. 뿌리가 북한이에요. 이 자체가 뿌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뀔 때 이 예. 사람들이 완전히 끝납니다. 근데 그 끝나는 게 이정희 대표 머릿속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정희 대표는 정말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겠다고 해야 삽니다. 예. 저러면 죽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과는 오늘 여기서 자리를 인사를 나누고요. 우리 두 분은 계속적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지 19일 만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됐던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되돌릴 수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정태현 변호사, 정현정 배재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태현 변호사. 네. 오늘 드디어 결국은 자기 부하를 참지 못하고 네. 비행기를 되돌렸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맏딸이죠. 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전영장 청구가 됐죠. 예. 구체적인 혐의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뭐 보도에 4가지로 나오는데요. 예. 우선 그 항공보안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항공의 안전을 이제 지키게 하는 게 주목적인데 항공보안법상의 항로 변경죄. 예. 그러니까 그 폭행이나 이런 위력으로 해서 원래 정해진 항공기 항로가 아니고 활주로 가고 있는 비행기를 되돌린 거. 예, 다른 항로로 가게 한 거. 예. 말해서 소위 램프 리턴한 거. 예.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항공기 안전운행 저해 폭행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그 기장이나 이런 승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험하게 했으면 네. 그것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5년 이하.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형법상에 강요죄로 또 있는데 강요죄는 뭔가 하면 원래 아무런 그 의무가 없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 네. 이 경우는 사무장을 내리게 했죠. 예. 그 점에서 강요죄를 이제 적용을 했고요. 예. 또 업무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예. 업무방해는 뭔가 하면 누구의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승무원이 내렸지 않습니까? 예. 사무장이. 예. 사무장의 업무는 그 기내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리겠어요? 기내 서비스를 못하게 제대로 했죠. 못하게 한 예, 거. 예.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업무방해죄를 이제 해서 4가지 혐의를 했는데 이 중에서 벌금형이 있는 거는 업무방해죄밖에 없고요. 예. 나머지 3가지 죄는 다 징역형. 벌금이 없습니다. 벌금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법 이론상 예. 벌금형은 불가능하다. 예. 일단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항공보안법 위반 아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라고 예, 했잖아요. 항로 변경죄는 1년 항로. 이상 10년 이하. 그럼 최소한 1년 이상을 결국은 선고해야 되나요? 이제 그 죄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경합범이라 그래갖고 1.5배까지 더 할 수 있거든요. 어허. 15년까지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가장 높으면 15년. 그렇죠. 근데 가장 낮아도 결국은 1년 반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디스카운트 해줄 때는 반으로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정상 참작해서 예. 적어도 징역 6개월은 해야 되죠. 아, 적어도 징역 6개월 이상. 그렇습니다. 만약 왜냐하면 집행유예가 아니고 인정됐으니까. 실형이라면 6개월 이상은 최소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원래 형이 적어도 6개월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거죠. 벌금은 안 되고. 자, 정희동 교수님. 네, 네. 지금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과연 그 사후에 대한항공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이거를 지시하고 또 보고받고 하지 않았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시하고 보고는 상당히 법적 책임의 영역이 좀 달라요. 네. 조현아 전 부사장도 자기는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원래의 검찰이 갖고 있었던 의심은 이런 네.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임직원들을 시켜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임직원들을 시켜서 사무장과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뭐 교사한 게 아니겠느냐. 네. 뭐 이런 혐의를 두고 봤었는데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 갖고 있는 의심은 증거인멸죄를 이번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예. 지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객실 상무 그 담당 상무가 거의 대부분 이것을 책임지고 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신이 했다. 자신이 그 증거를 없애는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여무 기여했다. 상무가? 예, 그래서 예. 대한항공 측에서 뭐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으나 혹시 그것도 싼거 정황적으로는 아닙니까 혹시? 뭐 그런 방향으로 갔을 수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정 변호사님. 이거 검찰의 수사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그건 사실 뭐 그 결국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 그 증거인멸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뭐 그걸 기록으로 남겨놨으면 뭐 그걸 찾으면 되는데 기록이 없으면 결국에는 증거인멸을 총지휘한 여모 상무와 조현아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예.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여모 상무가 이 위협에 빠진 주군을 지키기 위해서 예. 아이 우리 조현아 부사장이 전혀 모르시고 예. 제가 다 한 겁니다. 예. 제가 죽일 놈입니다. 결국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해. 글쎄 그러니까 뭐 공모했다는 증거가 안 나오면은 못 예. 하는 거예요. 다만 이건 지금 구속영장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속되고 나서 나중에 법원에 기소할 때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네. 여보 상무가 아이 뭐 내가 뭐 충성을 다 바쳐서 이 한 몸 다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이 바뀐다든지. 그 사실은 조현아 부사장으로 의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예. 그 기소할 때 그 죄명을 또 추가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종혁 부원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딱 자기가 잘못한 건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너 내려 이 딱 6자인데 이거를 4가지 혐의 다 넣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증거인멸은 지금까지는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4가지나 해서 이거 마녀사냥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법기관에서 이제 조사 이후에 기소를 할 것이고 예. 또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하겠죠. 또 이 법률 전문가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차제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네. 벌어진 현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 차제에 이것을 기하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느냐 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이것은 우리나라 오너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공깃돌과 같이 생각하는. 그리고 또 오너의 인식과 철학이 뭐 증거인멸에 대한 얘기도 더 나왔다 합니다만은 네. 그 여상무라는 사람이 그런 게 나왔다 합니다만은 이게 결국 뭐냐 그대로 기업 문화로 고착이 되어버립니다. 고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차제에 예.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고 이번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국민적 분노를 끌었거든요. 뒤에 처리가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네. 램프 리턴이 저는 2가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램프 리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항공 이 운항 노선을 변경시키는 행위거든요. 아시다시피 공항에 그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원래 관제탑에서 지시한 사항을 어기고 네. 개인의 소위 말하는 오나 일가가 그것을 다시 돌려라. 예. 이렇게 이 얘기를 한 이 행위 자체가 이것은 대단히 승객들에게 안전에 위협을 준 행위다. 네. 그다음에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장은 그 기내에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운행 시간 중에는요. 아하.
진해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안전위험, 난동 이런 것들을 제압하고 제어해야 하는 1차적 채무가 사무장에게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무장을 진해에서 내리게 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그 비행기 도중에 소위 사무장이 해야 할 역할적 사안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과연 이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점이 대단히 이거는 잘못된 행위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소위 말하는 오나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보면 차제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질이 없는 2세, 3세들을 이것을 자기의 사기업 소유물로 해서 거기에 고위 임원직으로 오는 이런 소위 기업 문화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잠깐. 그럼 앞으로 그러면 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오너의 일가 뭐 자제가 되건 누가 되건 이런 사람은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형사 처벌을 받은 일가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존중해야 할 또 많은 법정신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 기업에 경영할 만한 위치에 걸맞지 않은 자리에 단지 오너의 일가라고 해서 고위직을 주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기타 특권을 행사하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이 되려고 그러면 이번 것을 기하로 해서 기업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네. 네. 그 아까 조금 전에 검찰 그 말씀하셨는데 검찰은 아시다시피 이제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권력기관은 좋은 의미에서 두 가지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국민의 눈치, 민심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근데 지금은 아직 여론을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론은 엄청나게 거세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8자, 6자인가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4개의 제목을 넣은 거고 또 하나는 정무적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검찰이 과거에 그래왔던 검찰의 권력기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대기업의 총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전노 재판이라든지 대기업의 총수들이 전부 들어갔다 또 나오게 되고 뭐 이런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로서도 칼은 요란하게 뺐지만 쾌도 남아철 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어렵고 어려운 아주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왜 봅니다. 그러면 왜 그 권력기관이 실제로 그렇게 제약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국토해양부 조사관하고 또 이 여모 상무하고의 관계, 또 국토해양부 내에 항공 관련 조사관들이 대부분 대한항공 출신인 이런 상황들, 이런 어떤 구조들이 사실은 권력기관 내부의 서로 간의 유착 관계들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아까 그 이종혁 부위원장, 그 부소장님 말씀처럼 기업의 어떤 문화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유착되어 있는 이른바 항공 피아들,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의 서로 유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 그 권력기관들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칼은 세게 뺐지만 실제로 쳐낼 수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참에는 저는 조현아 전 부사장 문제도 있지만 이 과정들을 처리해오는 과정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그쪽에 더 많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런 정 교수님, 부분들이 그러면 대한항공하고 국토교통부가 유착됐다. 어떤 의미에서 유착됐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정황적으로 우리가 다 드러난 내용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 지금 국토해양부 안에서 항공 관련되는 이런 뭐 예를 들어 회항 이런 건이라든지 불법적 사항들을 조사하는 조사 담당관들이 이번에 과거에 조사관 대한항공에서 6명 중에 2명이 그렇죠. 대한항공 출신이에요. 출신이고 더 중요한 건 여상무에게 이 내부 자료들을 계속해서 전달해온 정황도 지금 검찰이 그 포착한 사람 거 지금 아니에요. 오늘 긴급 체포됐죠. 그렇죠. 긴급 체포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라든지 직원들이 가서 진술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는 국가 해당 기관의 권위뿐만 아니라 어떤 수사의 공정성, 조사의 공정성도 지금 동시에 훼손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바로 국토교통부도 대한항공의 꼭두각시 역할 비슷하게 그래서 했다는 얘기인데. 항공피아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부 기구를 너무 그렇게 폐마할 이유는 없고요. 폄하하지 않도록 좀 아까 했으면 기업 문화도 좋겠어요. 제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토의 조사부에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거기 뽑은 사람을 항공 전문가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대한항공이 한국의 날개라고 하는 양날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팔이 이게 잘못된 관행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조사 과정에서 그분들이 잘못된 조사관으로 관행에 왔었어야 이런 되냐고 하는 겁니다. 유착도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할 새로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릇된 문화입니다. 그것은 저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그러나 다만 우리의 모든 검찰이나 정부 기구가 뭐 기업의 눈치를 봐서 유착되고 뭐 이런 건 아니다.
꼭두각시나 예. 2차까지 그 말하기는 말씀은 어렵다. 제가 드리고 싶다는 아니,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자, 것은-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TV를 켜기가 그리고 신문을 펼치기가 두려웠던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참담했던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우리를 미소짓게 했던 훈훈한 울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작은 행복들이 있었는지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고 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가오는 아침이 더욱 밝고 찬란하다고 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내년에는 행복한 소식들이 가득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만큼은 내 마음속의 트리에 작은 소망의 빛을 환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표준엄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발언 우리 추진 소장님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항공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려면 검찰 수사에 급급하지 말고 네.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들 앞에 구체적인 해법을 빨리 스스로 제시하는 제시해야 것만, 된다. 스스로 제시하는 것만이 예, 정정희 씨. 국민들이 분노하는 슈퍼갑의 잘못된 행위도 문제지만 그 잘못된 행위를 공정하게 조사받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환경, 이 환경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그다음에 검찰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